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장이 끝났네요. 벌써 2023년도 시작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 정밀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특히 건설주, 교육주,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주들도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시장이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1.3%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이 1.26% 상승을 했는데 이 좋은 장에서도 이 롯데 정밀화학은 마이너스 2.37% 하락하면서 주가를 마감을 했네요. 현재 롯데정밀화학의 주주분들은 손실폭이 커지면서 조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롯데정밀화학이 작년에 최고점이었던 대략 10만 1,500원 이 자리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롯데건설을 살리기 위한 차입금 납입을 하고 있죠. 롯데정밀화학에서도 3천억 가량의 자금 지원을 나섰는데요. 결국 이제 롯데건설을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룹에서 의지가 강한 모습이 좀 나와 있는데 롯데정밀화학 주주분들은 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롯데건설을 살리겠다고 해서 롯데정밀화학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쏟아 부으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의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9월 달까지 롯데정밀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2,9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천억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몽땅 롯데건설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롯데건설이 대략 한 1조 정도 현금 확보를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도 있어서 롯데정밀화학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회사의 자체적인 악재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지금 건설 쪽 유동자금 또 그 PF 쪽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락폭을 보면 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따져본다면 한 46% 정도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6% 정도가 현재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타점이고요.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2020년도에는 주가가 이제 계단식의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N자형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식이 호황을 띠면서 큰 폭으로 날아가는 이런 연출을 보여주었죠.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보시는 대략 한 5만 원 언저리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N자형의 상승으로 펌핑이 나왔던 그런 히스토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의 흐름이나 추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현재 물려 있다면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신규로 진입을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롯데정밀화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직군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재무 상태라든지 배당 이런 것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정밀화학의 분기보고서를 살펴보시면은 당사의 주요 사업은 크게
케미칼 사업하고 뭐 그린 소재 사업으로 구분한다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미칼 사업은 방수 및 방청 페인트의 주 원료인 화학 산업 전 분야에 쓰이고 있는 뭐 가성 소다 및 질소, 산화물을 줄여주는 유록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유록스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암모니아 공급을 위한 뭐 암모니아 수소 관련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내용을 밑으로 보시면은 주요별 주요 제품들이 보면 이제 케미칼 사업과 뭐 그린 소재 사업에서 뭐 이렇게 나눠 있는데, 케미칼 사업에서 매출액의 80%를 대부분 내고 있고요. 뭐 이제 이 유록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정제라든지 뭐 매연 저감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화학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분해를 통해서 뭐 수소를 추출해서 뭐 질소와 수소 뭐 이런 것들로 생성해 나간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매출을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뭐 이제 화학에 대한 기초가 되는 이 재료 물질을 만들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나서 좀 더 세밀한 제품들을 최종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이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게 돼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조금 연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기호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일단 PBR이 0.64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의 위치가 뭐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워낙 돈을 잘 벌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그에 따른 상승폭이 만족스럽지 않은 만큼의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2,500만 주인데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1,400만 주니까 뭐 그리 많은 물량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롯데케미칼과 외6인 이렇게 보시면 대주주가 롯데케미칼로서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 한번 볼까요? 재무 추이를 보시면은 실적은 정말 워낙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면에서는 뭐 롯데정밀화학을 나무라 할 부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사내 유보율도 많고 부채 비율도 적고, 자, 영업이익 13%, 매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실적을 잘 내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남는 장사가 꽤 많다는 생각이죠. 자,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2022년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롯데건설에 대한 좀 자금 지원, 자금 조달에 따른 현금 유동성 리스크가 좀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리고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부터 뭐 큰 폭의 상승을 했으니까 뭐이 과령 요런 지역에서 매수한 사람들, 자, 요런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일단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던지면서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투신 여기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 기관 쪽,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은 물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금투하고 투신, 보험 이쪽에서 많은 물량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뭐 연기금은 매수한 거 대비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범들이 여기 이제 금투 쪽하고 외국인 쪽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나면 바닥을 찍으면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패턴을 보일 텐데요.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롯데 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은
상장을 한 이후에 수차례 계단식의 상승을 하면서 이 최고점 어, 박스권 상단 부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이제 7만 원 위로 8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까지 간 거는 오버슈팅 같고요. 여기 이제 7에서 8만 원 정도 자리가 과거에 박스권 상단으로 보여지는 이런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이제 상단에 터치를 하면서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연출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2021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오버슈팅이 나왔고 최고점이었던 10만 1,500원, 네,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10만 원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 하락했던 하락폭은 절반 정도밖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롯데 정밀화학의 월봉 차트에서 보이는 바닥 구간은 자, 여기 구간이 바닥으로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대략 한 3만 3천 원 정도 내려가면 이 종목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이평선들에서 저항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회색깔 선 보이시죠?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120 월봉 차트 선인데요. 여기가 지지를 받는 자리가 대략 한 5만 원 초반대로 보여지겠네요. 그래서 5만 원 초반대 자리에서 일단 단기적인 브레이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받고 한 차례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나서 떨어지면서 5만 원짜리까지 내려가는 뭐 이런 연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현재 주가의 위치가 5만 3천 원이니까 뭐 지금 현재 주가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이제 물려 있다 내가 이 종목에 물려 있어서 좀 물을 타야 되는데 어쨌든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는 탄탄하니까 뭐 회사가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뭐 상장 폐지, 뭐 유상증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고점 자리에서 적어도 한 8만 원, 7만 원에 물려 있다면 좀 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요 저점에서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종목이 과연 저점이 어딘가 내가 어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물을 타면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물린 사람들이라면 확실하게 저점으로 확 찍히는 요 3만 원대 적어도 한 3만 5천 원짜리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바닥이니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현재 자리에서 뭐 3만 5천 원까지 내려가려면 적어도 이제 주당 한 18,000원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이 갭차가 좀 높잖아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바닥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적어도 한 30% 정도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주가가 80% 정도 고점에서 빠졌으니까 정말 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요 자리까지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물려 있으신 분들은 현재 당장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지보다 그냥 좀 존버하면서 홀딩하면서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5만 원 초반대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주가가 밑으로 빠진다면 이 4만 2천 원짜리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여기 저점까지 떨어지진 않다. 이 바닥까지 내려오려면 이 코스피가 2천이 정도 깨져야 되니까 이 자리까지 내려오기는 전반적인 시장이 무너지는 형태가 나와야 바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롯데 정밀화학에 물려 있다면 조금 홀딩하면서 주가가 반등 나오기를 바라고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적어도 이제 6만 6천 원 정도, 네,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 직전에 요런 박스권에 터치되는 상단 저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 6만 6천 원짜리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가가 밑으로 반등 없이 떨어지면 4만 2천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롯데정밀화학을 신규로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고서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합당할까요? 자, 일단 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우상향의 패턴을 가고 있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추세를 움직여 가고 있죠. 자, 추세선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본다면, 자, 이런 채널로 주가가 움직여 가고 있어요. 자, 현재 보시면 지금 채널 상단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신규로 들어가신다면 여기 이제 채널 하단에 터치가 되는 이 추세선 하단, 네, 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42,000원짜리로 보이거든요. 자, 42,000원짜리가 내려오면 롯데정밀화학은 바닥 구간을 터치하는 하단부, 네, 요 자리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자리. 자, 요 자리에서 내려오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56,00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본다면, 내가 롯데정밀화학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자, 요만큼의 구간이 내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53,000원인데 주당 10,000원 정도까지 빠지기만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면서 그냥 관망하면서 관심 종목이만 두면서 좀 지켜보세요. 아직 롯데정밀화학이 완전 찐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기업의 가치, 뭐 돈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 바닥은 아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요 자리인 42,000원 정도까지 살펴보면서 42,000원에서 3만원 구간, 네, 요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신규로 들어가신다면 주가 반등 나올 때 뭐 5만 5천원 정도에 매도하시면 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대략 한 32%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4만 1천원에서 5만 5천원 사이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롯데 정밀화학을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뭐 롯데건설 이슈가 이제 최근에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악재니까요. 그런 부분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제 이렇게 꺾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꺾이고 있으니까 물론 직전에 저점 자리로 판단이 되는 여기 5만 원 초반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래서 5만 원짜리에서 반등해서 5만 7천 원짜리까지 반등폭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서 이 5만 원짜리를 깨고 내려가면서 계단식의 하락을 내려가는, 네, 이런 연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할 매수를 먼저 하신다면 5만 원짜리에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봉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42,000원 부근, 네, 이 부근에는 좀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2차 매수하면서 이렇게 2분할로 들어가신다면 뭐 롯데정밀화학은 싼 가격에 매입을 하는 그런 타점이 나올 수 있지 않으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 매매 요약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가치나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일단 뭐 롯데라는 그룹이 양대 산맥으로 가잖아요. 이 화학하고 유통 이렇게 투톱으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학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 신동민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 절대로 망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또 모두 우수합니다. 매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18%, 뭐 20%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돈은 잘 벌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전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롯데건설의 자금 조달 이슈 3천억 가량 자금을 조달하면서 당장 얘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여기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에서는 현금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또한 주가가 이제 2020년부터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은 항상 꼭대기까지만 올라갈 수는 없고 또 항상 바닥까지 떨어질 수만은 없거든요. 올라가는 곳이 있으면 내려가는 곳이 있고 또 내려가는 곳이 있으면 올라가는 곳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생태계가 이 주식 생태계니까 지금 롯데 정밀화학은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48%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좀 다소 많이 빠지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완전 찐바닥, 찐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마이너스 형태가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80%까지 빠지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밥그릇 형태라고 하잖아요. 주가가 상장을 하고 고점에서 떨어져 올랐다가 밑으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한 80%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런 밥그릇 형태, 이런 형태의 패턴의 움직임들이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50% 정도 대략 빠졌으니까 앞으로 한 20에서 30%만 더 빠지면 완전 바닥까지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3만 원대, 뭐 3만 8천 원이나 3만 6천 원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자리가 이제 완전 진정한 바닥인데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기는 당장 현실적이지는 않고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우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요 5만 원 초반짜리 이 5만 원 초반짜리가 2021년 주가가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N자형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5만 원에 1차로 매수가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오면 바로 이제 5만 7천 원에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밑으로 한 뺀다 그러면 여기 4만 2천 원짜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2차 매수 해가지고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주가 반등 나올 때 5만 6천 원 위로 전량 매도하면 30% 정도의 스윙 중장기 투자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여기 위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지금 이 5만 원대에서 물 타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제 앞자리가 4로 바뀌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밑에 구간에서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추시길 추천을 드려요. 되도록이면 물타기는 단가를 정말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물타는 것은 위험하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이렇게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여기 위에 이제 6만 원 초반까지 이 자리까지는 올라오면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간은 딱 요만큼 정도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롯데 정밀화학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악화되면서 뭐 많이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 잘 내고 뭐 재무 탄탄하고 망하지 않는 회사가 바닥 구간에 내려오면 저점에 싸게 매수를 해서 홀딩 하다가 위에 고점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 내는 그런 투자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학습용 자료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